안녕하세요. 주식 정리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이전에 있었던 이 미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 한 번씩 훑어보고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본 다음에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일 미국 증시는 휴장을 앞두고 FOMC 의사록 공개 및 각종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0.4%, 4.1% 정도 상승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7만 1천 건이 감소한 19만 9천 건을 기록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팬데믹 이후 최저치이며 1969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노동시장 자체는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 페드의 FOMC 11월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죠.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이 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에 테이퍼링 속도를 더 빠르게 조정하고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점을 언급했어요. 향후 긴축의 경계감이 커지는 발언들을 이번에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각국의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조심을 해서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해외에서 이 투자가 되어 있는 달러를 회수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원 달러에서 이제 변동이 크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원 달러 기준으로 지금 1188인데 2000원까지 10원 정도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10원을 1%라고 잡는다라고 칠게요. 간단하게. 이 환차손이 1%만 난다라고 했을 때 1조 투자한 사람은 100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돈을 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들어가 있던 종목들에서 돈을 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매도세가 강해진다라는 소리고, 그러면 지수 전체로 봤을 때 악영향으로 연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꼭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채권을 봤을 때 오전에 발표된 3분기 GDP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그리고 10월 PC 가격 지수 영향으로 상승하던 국제 금리가 FOMC 발표 이후에 장기 금리 위주로 하락이 나오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단기채는 여전히 수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단기채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미국 채권도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은행 쪽이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올라간 수치 대비해가지고 한국의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꿈틀한 모습은 아직 안 보여줬기 때문에 금리 쪽 계속 주목하면서 한국 은행주들 체크하면 좋겠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갈등 심화, 대만을 놓고서 계속해서 말이 오가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리스크로 인해서 한국이 어느 포지션에 끼게 될지,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요거 무조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헝다 리스크가 정말 큰 게 12월 달에 하나가 다가올 예정입니다. 헝다가 올해 말고도 내년에도 갚아야 될 채권이 상당히 많긴 한데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엔 12월 달에 제일 큰 게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헝다 이 디폴트 얘기가 12월 달에 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중국 증시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이 11월 다시 그리고 중국이 11개월 만에 호주 석탄 수입을 재개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미세먼지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동안 이 석탄 가격 증가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전력난이 심했던 건데 이번 기회에 석탄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나온 거니까 아마 한국의 미세먼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소재 관련해서 올라갔던 친구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거기 이제 수혜를 받을 기업들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숫자가 폭등을 했어요. 뭐 4천 명을 넘는다라고 하는데 유럽은 재봉쇄 이야기도 나오는 지역들이 꽤 많죠. 이미 진행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쪽이 계속해서 꿈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시금 또 한국이 봉쇄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엔화가 나온다라고 하네요. 디지털 위안화 얘기도 나온 지가 꽤 됐던 것 같은데, 엔화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디지털 원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꼭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걸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아마 장중에 이게 빵 하고 터질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향후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꼭 체크하고 이후 전략 대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휴장을 하죠. 내일 우리 한국 시장은 중국 증시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뉴스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종 모양의 알림 설정 있잖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정리할 종목은 이 한국 BNC입니다. 야, 이거 진짜 이 11선을 징그럽네요, 진짜. 어떻게든 뚫어주려고 시도는 하는 것 같은데 사람 애간장을 계속 태우고 있어요. 그죠? 그래도 현 부근에서 어떤 것들을 보다 더 많이 체크를 해야 될지 요것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온 뉴스가 굉장히 괜찮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을 하는데 여기에 코스닥 150에 한국 BNC가 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한국 BNC가 여기 있죠. 15종목이 교체가 되는데 한국 BNC가 신규 편입된다. 이게 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뉴스 중에 하나냐면 물론 이 코스닥 150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막 저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는 못해요. 그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추종이 딱 되는 순간 기존에 들어가 있던 돈에서 빼서 한국 BNC로 매수를 넣어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 펀드가 하나에서 두 개도 아닐 거고 많은 펀드들이 돈을 뭐 몇십억이니 몇백억이니 넣어준다라고 치면은 뭐 그렇게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11선 하나 못 들어주겠습니까? 전 진짜 이 11선 하나만큼은 진짜 이 징그러운데 어떻게든 좀 뚫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람 애간장 태우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저 위에서 자리만 잡으면 이 21선까지는 어떻게든 한 번은 트라이를 해줄 것 같은데 와 이게 진짜 마지막 끝발이 안 좋으니까 너무 이 한국 BNC 애타게 만드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보는 심정과 같은 심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 번만 더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나온 이 코스닥 150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많아야지 결국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인덱스 펀드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가 줄지 이걸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자금들, 인덱스 펀드들이 자금만 들어와 준다면 한번 좀 진짜 시도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잘하면은 그 힘을 받쳐가지고 21선까지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개인의 힘에다가 기관의 힘도 한번 더해주는 거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위치에서 수급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외국인이 샀어요. 지금 최근에 원래 예전에 패턴은 음봉 보여지면서 떨구다가 이 윗골이 달렸을 때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짧게 짧게 먹고 빠지는 단타 형식으로 진행을 했던 그러한 종목이 한국 BNC였는데 지금은 약간 느낌이 다르죠. 양봉 나오면서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음봉이 나와도 외국인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야, 아래서 모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만드는 수급이에요. 오히려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아래서부터 모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코스닥 150, 그 인덱스 펀드와 외국인이 아래에서 이렇게 모아가는 것과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거 뭔가 아다리가 맞지 않나요?
시기상으로 봤을 때 한 번 정도 튕겨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지금 막 들고 있거든요. 물론 근데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대비해서 떨어지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전 저점 부분 여기 이탈을 하면 어디까지 빠진다? 15,000원. 왜? 여기 이탈하면요. 주봉상에도 지지라인 없고요. 월봉상에도 지지라인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 이탈하면은. 그리고 연봉상으로 보았을 때에도 없어요. 요 부근 떨어지면은 15,000원 부근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지지라인은 꼭 생각을 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지켜주는 거 보면은 또 힘이 없어 보이진 않아요, 저기가.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쌍바닥이 만들어졌네요. 이거는 그래. 이 최근 떨어진 이 힘든 이 한국 BNC의 그림 속에서 그나마 볼 수 있는 한 줄기의 희망이 아니었나. 자, 그러면 뭐 그 이상도 그려볼 수 있는데 너무 먼 얘기잖아요. 뭐 24,000원이면 여기서 7,000원이 더 올라야 된다는 건데 제외하고 11선과 21선만 기준으로 현재 위치에서 전략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이전 저점 라인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못해도 절반 정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1선 올파를 하게 된다면 그냥 홀딩, 솔직히 지금 위치에서 이탈하는 것만 아니면 계속해서 파는 것 없이 지켜보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 하나하나에서 주는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마음고생을 해서 그렇지 굳이 아직은 팔 필요는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1선 만약에 진짜로 자리 잡아주게 된다면 요 21선 21,000원 10% 이상이잖아요. 여기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것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제가 얘기를 하는 쌍바닥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쌍바닥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우리 모두 기도를 하면서 나오길 바라며요. 요 한국 BNC 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 도움 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이었고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겠죠?